토드 필립스 감독은 아서 플렉이 웃는 웃음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 때문에 웃는 발작적인 웃음,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웃는 사회적인 웃음, 그리고 순수하게 진짜 웃겨서 웃는 진짜 웃음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3가지 웃음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정말 웃겨서 터져나오는 웃음입니다.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이 진짜 웃음은 맨 마지막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진짜 웃겨서 웃을 때는 이렇게 허파가 발작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동물 울음소리 같은 걸 내게 됩니다. 참고 싶어도 좀처럼 참을 수가 없고 숨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간지럼을 필 때도 이런 웃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자지러지는 웃음을 많이 웃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조커는 뭐가 그렇게 웃겨서 웃는 것일까요? 그거야 영화에 나온 게 없는데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아서 플렉이 마지막에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미루고 두 번째 웃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웃음과 똑같은 발성과 호흡의 웃음이 또 있습니다. 뜻밖이겠지만 아서가 병으로 인해 웃는 발작적인 웃음입니다. 그는 몸으로는 분명히 진짜로 웃고 있습니다. 허파 깊숙이 해서 소리가 나오고 참을 수가 없죠. 속으로 느끼는 감정과 신체 반응이 잘못 연결되었을 뿐이지 이 웃음의 발성 패턴은 진짜 웃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서가 앓는 병을 감정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웃음은 극소수 환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 케이스이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웃을 일은 없습니다. 위의 2가지 진짜 웃음은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비자발적 웃음입니다. 반면 앞으로 나올 가짜 웃음은 필요에 의해서 웃는 자발적인 웃음이죠. 자발적인 웃음은 발성과 호흡 패턴이 위와는 다릅니다. 허파 깊숙이 해서 숨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목으로부터 발성이 나고요. 그래서 콧소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그 차이를 대략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웃음은 친밀한 웃음입니다.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웃는 웃음이죠. We finished each other's sentences. Sorry.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사람이 진짜 웃겨서 웃는 경우는 10에서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의 대부분은 이렇게 관심이나 소속감을 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친밀한 웃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윤활유 같은 웃음이죠. 인싸 개그에 웃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런 웃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웃기냐 안 웃기냐 보다는 그런 웃음을 통해 어떤 사회적 소속감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친밀한 웃음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웃음으로 표현하는 애정과 관심이 진심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선의와 관심을 담은 자발적인 웃음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서 플렉 역시 이런 친밀한 가짜 웃음을 웃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억지스러울 때가 있죠. 머레이의 아재 개그에 웃을 때 발성이 목에서부터 나오는 가짜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웃겨서 웃는다기보다는 머레이 사랑해요를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I love you too. 이 장면에서도 똑같은 발성으로 웃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렌달의 농담이 웃겨서라기보다는 그에게 동조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짜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고 싶을 때 금방 참을 수 있죠. 사회적 소통을 위한 자발적 웃음에는 다크사이드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웃음, 바로 비웃음이죠. 인간은 남을 괴롭히고 비하하면서 웃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pal. 아마도 서열 경쟁 과정에서 경쟁자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힘과 우월감을 드러내도록 진화한 것이겠죠. 이런 비웃음 역시 발성 패턴 자체는 친밀한 웃음과 거의 같습니다. 발성이 목에서 나고 참을 수 있는 자발적인 웃음이죠.
아서 플렉은 머레이 쇼에서 이런 비웃음을 웃는데요. 이 웃음은 머레이의 농담에 함께 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웃는 머레이와 관객들을 역으로 비웃기 위한 것이죠. 이 웃음을 앞에서 봤던 이 웃음과 비교를 해보시면 발성 패턴이 거의 똑같은 가짜 웃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 바로 두 개의 가짜 웃음, 사회적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웃음인데요.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웃음은 뭘까요? 나머지 두 개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불안한 웃음입니다. 사람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느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 교수의 말을 빌자면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무섭지 않다고 스스로 설득하기 위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서 플렉은 병으로 인한 발작적인 웃음이 이런 불안한 웃음을 대체해버렸는데요. 그래도 그도 불안한 웃음을 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서 플렉은 TV를 보다가 토마스 웨인이 자신을 광대라고 비하하는 것을 듣자 다리를 떨면서 웃는데요. 이는 열받음을 삭히기 위해서 웃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철저히 절망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불안한 웃음은 가짜 웃음처럼 목에서부터 발성이 나며 참으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뭔가 흐느끼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웃음과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달래기 위한 웃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염세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블랙 유머가 유발하는 웃음이 주로 이런 불안한 웃음입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의 비웃음에서 광기가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절망에서 나오는 불안함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웃음은 이 불안한 웃음과 진짜 웃음 사이에 걸쳐있는 웃음입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이 해소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안도의 웃음이죠. 공포영화로 볼 때 이런 웃음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서운 장면에 비명을 지르다가 그 장면이 지나가면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나오게 되죠. 어떤 면에서 진짜 웃음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웃음은 아서 플렉이 조커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첫 살인에서 그는 공포에 찔려 미친 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야 그는 살인의 기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 살인에서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아직까지 살인은 그에게 극한 긴장과 불안을 동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살인에서 그는 다리를 떨면서 불안한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파 하고 웃음을 터뜨리죠. 모든 것을 포기하자 갑자기 안도감이 몰려와서 웃음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머레이에게 총알을 한 방 더 박아넣죠. 바로 이때가 그가 살인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극복한 때가 아닐까요? 이제 아서는 조커로 완전히 변신해서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커는 이처럼 웃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디테일로 가득 차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웃음 하나하나가 감독과 배우의 철저한 심사숙고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조커가 어떻게 진짜 웃음을 웃게 되었는지, 비극이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코미디가 되었는지 웃음의 과학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